5분 뚝딱 철학의 김필량입니다. 어느 분야에나 먹튀는 있어요. 경제 분야에서는 주식을 부풀려서 되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을 먹튀라고 하고요. 정치 분야에서는 공약만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먹튀라 그래요.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몸값은 엄청 높은데 자기 역할을 못하는 선수를 먹튀라 그러죠. 그런데요, 철학계에도 먹튀가 있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철학계의 먹튀 게티어예요. 게티어는 1963년 20대 나이에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지식인가? 라는 논문을 썼어요. 세 쪽도 채 안 되는 논문인데요. 보세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양반 이거 하나 쓰고 평생 논문 한 편 안 썼어요. 그리고 평생 교수로 지냈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게티어를 20세기 철학의 최고의 먹튀라 그래요. 물론 농담이에요. 진짠가? 이렇게 짧은 논문이지만 게티어의 논문은 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 논문이 인용된 수가 3,800번이 넘어요. 21세기 현재까지도 게티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게티어 문제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서 지식에 대한 논의를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뭘까요? 그건요, 지식이란 바로 무엇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식이 정말로 뭐죠? 뭐 그런 것까지 꼭 따져야 되나요? 지식이 그냥 지식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철학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철학은 어떤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에서 지식을 이렇게 정의내려요. 어떤 명제 P가 지식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첫째, 명제 P는 참여해야 하고, 둘째, 어떤 S가 명제 P를 믿어야 하며, 셋째, 명제 P에 대한 S의 믿음이 정당화되어야 돼요. 즉, 지식이란 정당화된 참된 믿음, justified true belief라는 거예요. 이것을 JTB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은 참, 믿음, 정당화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워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첫째, 트럼프는 여자다 라는 명제를 봅시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트럼프는 남자잖아요. 거짓인 건 지식이 될 수 없겠죠. 둘째, 나는 트럼프는 여자다라는 명제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여자다라는 것은 지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 어떤 점성술사가 점괘를 보더니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성술사는 그걸 철석같이 믿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명제는 지식인가요? 아닌가요? 예,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점성술사의 점괘로는 정당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명제가 지식이 되려면 그것을 뒷받칠 만한 나사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증거들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이 명제는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정당화된 참된 믿음의 의미예요. 자, 정리해보죠. 명제 P가 지식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거예요. 첫째, 명제 P가 참여해야 하고, 둘째, S가 P를 믿어야 하며, 셋째, P에 대한 S의 믿음이 정당화돼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명제 P를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게티어는 이러한 JTB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시죠. 철수와 민수가 면접시험을 보고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시다. 초조해서 그런지 민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동전이 10개가 있어요. 그걸 철수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철수는 민수가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때 사무실에서 비서가 나와서 민수 씨가 합격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철수는 합격한 사람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10개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민수가 실망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비서가 허겁지겁 다시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제가 착각했네요. 합격한 사람은 민수 씨가 아니라 철수 씨예요. 최종 결과는 철수가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 자신은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철수의 주머니에도 동전이 10개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합격한 사람의 주머니에 동전이 10개 들어있다는 것은 지식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을 JTB 조건에 넣어보죠. 먼저 합격한 사람의 주머니에 동전이 10개 들어있다는 명제를 명제 P라고 합시다. 그러면 명제 P는 참이죠. 둘째, 철수는 명제 P를 믿어요. 셋째, 명제 P에 대한 철수의 믿음은 정당화되었어요. 왜냐하면 명제 P는 민수가 합격한다라는 믿음과 민수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10개 들어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도출된 것인데, 민수가 합격한다는 믿음은 비서한테 들었기 때문에 정당화되었고, 민수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10개 들어있다는 믿음은 철수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정당화되었어요. 그래서 명제 P도 정당화되었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명제 P는 JTB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명제 P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철수의 이러한 믿음은 민수가 합격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제는 JTB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만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좀 이상한가요? 두 번째 사례를 보죠. 철수는 영희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걸 자주 봤는데요. 그래서 철수는 영희는 포르쉐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철수에게는 민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민수는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이런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영희는 포르쉐를 가지고 있거나 민수는 바르셀로나에 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영희의 포르쉐는 렌트카였어요. 영희는 포르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도 그때 민수는 진짜로 바르셀로나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영희는 포르쉐를 가지고 있거나 민수는 바르셀로나에 있다는 것이 지식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JTB 조건 속에 다시 넣어보죠. 이것을 명제 P라고 합시다. 첫째, 명제 P는 참이죠. 민수가 지금 바르셀로나에 있다는 것은 참이니까 명제 P도 당연히 참이에요. 둘째, 철수는 명제 P를 믿죠. 철수는 영희가 포르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당연히 명제 P도 믿어요. 셋째, 명제 P에 대한 철수의 믿음은 정당해요. 왜냐하면 철수는 영희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걸 직접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명제 P를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죠? 왜 그런지 보죠. 명제 P는 명제 A와 명제 B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제예요. 명제 A는 영희는 포르쉐를 가지고 있다는 명제이고, 명제 B는 민수는 바르셀로나에 있다는 명제예요. 명제 A는 정당성은 있지만 나중에는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명제이고, 명제 B는 처음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참인 것으로 판명된 명제예요. 그런데 철수는 명제 A가 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 또는 B도 참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A 또는 B라는 명제가 참인 이유는 명제 A가 참이라서가 아니라 명제 B가 참이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명제의 정당성과 진리값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명제 P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사례가 아직도 이상하신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나한테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시계를 보고 지금 3시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시계는 고장난 시계예요. 그런데 마침 우연히도 내가 이 대답을 할 때 진짜 3시였어요. 그러면 지금 3시야 라는 이 명제는 참이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믿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장난 시계를 보고 3시라는 걸 알아맞혔으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해보죠. 플라톤에 따르면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게티어는 JTB 조건이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말해요. 즉, 지식은 모두 JTB 조건을 만족하지만 JTB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모두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 게티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드만, 암스트롱, 드레츠키, 노직과 같은 철학자들이 JTB 조건을 수정하거나 추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게티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떤 철학자들은 게티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철학적 난제가 그렇듯이 게티어 문제의 의의는 인식론에서 여러 풍부한 논의들을 이끌어냈다는 데 있어요. 오늘은 게티어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또 다른 여러 방안들이 어떻게 봉쇄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줄야.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를 것이다 라는 명제 P는 지식인가요? 아닌가요?